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16일차. 벌써 시간을 딱 봤더니 여러분 5월이더라고요. 5월이 왔는지도 막 잘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5월 2일입니다. 저희 4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5월 달이고요. 여러분 6월 달, 5월 1일도 놓쳐가지고요. 오늘 5월 2일인데 좀 있으면 6월 달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우리 오늘 화요일 수업인데 이번 혹시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다라면 너무 좋았겠지만 월요일이 정말 내 맘처럼 기분 좋게 시작이 안 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월요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오늘 화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힘을 내고 5월 1일 지나갔지만 1일 그래 안 좋았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5월 전체를 망치지 말자. 5월 2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오늘 같이 해요. 자, 5월 2일 16일차 영상의 첫 번째 주제는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2021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다른 쓰레기통 모형과 좀 다르죠? 보통의 쓰레기통 모형은 문, 해, 참, 선.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의 조건,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이 네 가지의 조건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이 문해 참선 이외에도 전제 조건, 쓰레기통 모형이 성립할 때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호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사용하는 기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게다가 참여자도 일시적이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46번 주제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직 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아니요, 전혀. 응집성은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독립적인 기구라고, 독립적인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성이 굉장히 큰 서로 간의 응집력이 없는 그러한 독자적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불확실한 기술은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 불명확한 기술 또는 불확실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불명확한 기술에 대한 내용은 여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불명확한 기술이 아니라 일시적 참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끼워 넣기, 밀어두기. 아시겠지만 끼워 넣기는 다른 말로 날치기라고 얘기합니다. 변칙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이죠. 밀어두기, 진 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은 모두 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잘 나올 수 있는 의사결정의 변칙적 방법이기 때문에 3번 맞고요. 4번은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문제성 있는 선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 되는 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47번입니다. 자, 정책 집행 연구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골라봤어요. 프레스만과 웰다브스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좀 나와서요. 한번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프레스만 웰다브스키는 아시겠지만 현대적 정책 집행론의 1세대 연구를 진행했던 학자들입니다. 1970년대 존슨 행정부의 오클랜드 사업 실패,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정책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의사결정점도 많게 또 거부점도 많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생각했던 건 일단 정책 결정과 집행이라는 과정이 좀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래서 약간 하향식으로 꼭대기에서 잘 끌고 갈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정책 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숫자가 적어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책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역시 단순해야 하고 최초의 정책 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탑다운, 하향의 방식의 기본을 두고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만 웰다브스키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정책 결정과 집행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정말
내용을 그대로 집행 단계에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은 X가 됩니다. 자, 47번에 정답되는 건 2번이고요. 프레스만 웰다브스키가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21년 지방직 7급에 출제가 되었으니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꼭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갈게요. 48번 사바티어 마즈마니온의 정책 집행 헐, 공, 요인. 귀엽습니다. 그죠? 성공 요인, 성고 요인이 아니라 성공 요인. 네, 이거 올려놓을 때는 제가 잘 올려놓을게요. 자, 이 사바티어 마즈마니언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 일단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 요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내용은 반드시 타당한 인과관계의 바탕을 둬야만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 중간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이 사바티어 마즈마니언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향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잘 따지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자, 법령은 명확한 정책 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지침이 절대 중간에 변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책 목표는 정확한 목표의 순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중간에 절대 변화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책 목표가 집행 과정에서 탄력적,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바텀업이 강조하는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고요.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의 집행을 담당해야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는 집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어의 성공적 집행 요인까지 정리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봤던 건 다 탑다운 방식이고요. 내일 아침에 볼 거는 바텀업 방식 그리고 통합 모형 같이 볼 테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자,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목 관리 잘하고 내일 아침엔 좀 더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겁니다. 파이팅해요. 안녕.